위니더푸가 레빈네 집에 다니러 갔다가 좁은 곳에 꽉 끼어버리는 이야기. 친구들한테 위니더푸 또는 줄여서 푸라고 알려진 에드워드 베어가 하루는 자랑스레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숲을 걸어가고 있었단다. 바로 그날 아침에 푸는 거울 앞에서 미용체조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거든. 한껏 팔을 뻗어 올리면서 트랄랄라 트랄랄라, 그 다음에는 손끝을 발가락에 닿게 하려고 애쓰면서 트랄랄라 트랄, 아, 살려줘요 라. 아침을 먹고 나서 외울 때까지 몇 번이나 이 노래를 흥얼거렸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이 노래야. 트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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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랄랄라, 룸툼 티들 티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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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들리들, 룸툼툼 티들. 어쨌든 푸는 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딴 사람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 두 개에 맞닥뜨렸단다. 모래 두 개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지. 아하, 룸툼 티들 내가 뭔가에서 뭔가를 알 수 있다면 이 구멍은 레빗이라는 뜻이야. 레빗은 사교란 뜻이고, 사교란 먹을 것이랑 내 노래 들어주기랑 뭐 그런 것들을 뜻하지. 룸툼툼 티들. 그래서 푸는 몸을 굽혀서 머리를 구멍 속에 들이밀고 소리쳤어. 아무도 안 계세요? 구멍 안에서 후닥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곧 잠잠해졌단다. 푸는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외쳤어. 내 말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 없어요. 그렇게 빽빽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아주 잘 들렸으니까. 젠장, 거기에 도대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위니더푸는 구멍에서 머리를 빼내고 잠깐 생각해 보았지. 안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아까 누가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했거든. 푸는 다시 머리를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 여보세요? 레빗 아니세요? 레빗은 이번에는 딴 목소리로 말했단다. 아닌데요? 푸가 물었지. 하지만 레빗 목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빗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아, 위니더푸는 구멍에서 머리를 빼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더니 또다시 구멍 속에 머리를 들이밀었지. 그러면 레빗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레빗은 친구인 푸베어를 만나러 갔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지요. 푸는 화들짝 놀랐어. 하지만 그건 난데. 무슨 종류의 나요? 푸베어요. 레빗은 더 놀랐지. 확실해요? 정말, 정말 확실하고 말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세요. 푸는 구멍 속으로 몸을 쑤셔넣고 또 쑤셔 넣어서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단다. 레빗은 푸를 찬찬히 훑어보았어. 당신 말이 정말 맞았군요. 이제 보니 그게 당신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했는데요?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숲이 어떤 데인지는 잘 알잖아요.
집에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되지요. 무척 조심해야 하거든요. 뭐, 한 입 드실래요? 푸는 언제나 아침 11시쯤에 뭔가 좀을 먹기를 좋아했는데 레빗이 접시와 머그잔을 꺼내는 걸 보고는 뛸 듯이 기뻐했단다. 그래서 레빗이 빵에다가 꿀이나 연유 중에서 어느 것을 곁들여 드시겠어요? 하고 묻자 푸는 너무나 흥분해서 둘 다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렇지만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빵까지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고 덧붙여 말했지. 한동안 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좀 찐득찐득한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뻐 죽겠다는 듯이 레빗의 앞발을 잡고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단다. 레빗은 예의 바르게 물었어. 가시겠다고요? 글쎄,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부는 무진 애를 써서 레빗의 찬장 쪽을 쳐다보았지. 레빗이 말했어. 사실 나도 막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잘 가세요. 정말로 더 먹지 않겠다면요. 푸는 잽싸게 물었지. 아직 뭐가 있나요? 레빗은 접시 뚜껑을 열었어. 아니요, 없었네요. 푸는 자기 자신한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단다.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푸는 밖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지. 앞발은 당기고 뒷발은 밀고 해서 조금 있다가 푸의 코가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다음에는 귀가, 다음에는 앞발이, 다음에는 어깨가, 다음에는 아, 살려주세요.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어. 아, 젠장. 계속해서 나가야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아, 살려주세요. 그리고 젠장. 자, 이때쯤 레빗도 산책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레빗은 앞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나가서 푸한테 다가가더니 푸를 빤히 쳐다보았단다. 안녕하세요. 거기에 끼었나요? 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 아, 아니요. 그저 쉬면서 생각도 하고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있다고요. 레빗이 말했어. 자, 앞발을 하나 내밀어봐요. 푸베어가 한쪽 앞발을 내밀자 레빗은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아야, 당신 때문에 다치겠어요. 레빗이 말했지. 사실은 거기 끼인 거예요. 푸는 심술궂게 대꾸했어. 이게 다 앞문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레빗은 딱 잘라 말했어. 이게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일이에요.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까 난 우리 둘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어쨌거나 가서 크리스토퍼 로빈을 불러와야겠군요. 숲의 동쪽 끝에 살고 있는 크리스토퍼 로빈은 레빗과 함께 돌아와서 구멍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푸의 반쪽을 보고 누구라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될 만큼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단다. 미련한 곰딴지 같으니. 곰은 좀 킁킁거렸어. 지금 막 생각해봤는데 레빗이 다시는 암몬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난 정말 싫을 거야. 레빗이 말했지. 나도 그럴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앞문을 다시 쓴다고? 물론 레빗은 앞문을 다시 쓸 수 있지. 레빗이 말했어. 잘 됐군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지. 우리가 널 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린 널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될 거야. 레빗은 생각에 잠겨서 턱수염을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지적했단다. 일단 풀을 안으로 밀어 넣어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면 물론 풀을 보고서 자기보다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여전히 어떤 이는 나무에서 살고 어떤 이는 땅 속에서 사는 법이라서. 푸가 말했어. 내가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말인가요? 레빗이 말했지. 내 말은 기왕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여태껏 빠져나온 걸 버리기나 아깝다는 얘기지요.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날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푸는 걱정스레 물었어. 날씬해지려면 얼마나 걸려? 크리스토퍼 로빈이 대답했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하지만 여기에 일주일이나 있을 수는 없어. 넌 여기에 있어야 해. 미련한 곰딴지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 레빗은 명랑하게 말했지. 우리가 책을 읽어줄게요. 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당신은 지금 우리 집 공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 뒷다리를 수건거리로 써도 괜찮겠어요? 내 말은 당신 뒷다리가 그냥 거기에 쓸모없이 뻗쳐 있기만 하니까 수건을 걸어두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서요. 푸는 침울하게 물었단다. 일주일이라고? 밥은?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지. 안 됐지만 밥은 안 돼. 빨리 날씬해져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책을 읽어줄게. 곰은 한숨을 내쉬려다가 이내 한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몸이 너무나 꽉 끼어 있었거든.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고. 그럼 엄청나게 꽉 조이는 데 박혀버린 곰한테 도움과 위안을 주는 영양가 있는 책을 읽어줄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크리스토퍼 로빈은 푸의 북쪽에서 그런 종류의 책을 읽어주었고, 레빗은 푸의 남쪽에 빨래를 덜었는데, 곰은 그 사이에 끼어서 자기가 점점 날씬해지는 것을 느꼈단다. 일주일째 되는 날에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지금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푸의 앞발을 잡고, 레빗은 크리스토퍼 로빈을 잡고, 레빗의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레빗을 잡고 다 함께 잡아당겼지. 한동안 푸는 이 말만 했어. 아야. 그리고 아. 그러다가 갑자기 푸가 펑. 꼭 코르크 병마개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소리를 냈지. 크리스토퍼 로빈과 레빗과 레빗의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는데 맨 위에는 자유의 몸이 된 위니 더 푸. 위니 더 푸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랑스레 콧노래를 부르면서 숲속으로 걸어갔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푸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지켜보며 중얼거렸어. 미련한 곰탄지. 숲에 캥거와 아가루가 새로 오고 피글렛이 목욕을 하는 이야기.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둘은 숲에 와 있었어. 캥거와 아가루 말이야. 푸가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크리스토퍼 로빈이 대답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온 거야, 푸. 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말이야. 푸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단다. 아, 그러더니 푸는 고개를 2번 끄덕였지. 일반적인 방법? 아. 그러고 나서 푸는 친구인 피글렛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피글렛을 찾아갔어. 푸는 피글렛네 집에서 레빗을 만났지. 그래서 셋이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단다. 레빗이 말했어. 이 문제에서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 당신하고 피글렛, 당신하고 나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푸가 말했지. 이요르도요. 이요르도요. 그런데 갑자기 푸가 말했어. 아울도요. 그런데 갑자기 푸가 말했지. 아, 이요르도요. 이요르를 잊어버리고 있었네. 레빗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단다. 우리들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지요? 우리들 사이에 낯선 동물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동물이요. 자기 가족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동물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주머니가 몇 개나 필요하죠? 피글렛이 대답했지. 16개요. 레빗이 말했어. 17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수건 넣을 주머니까지 하나 더 더하면 18개고요. 옷 한 벌의 주머니가 18개라니 일일이 셀 시간도 없다고요. 셋 다 생각에 잠겨서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푸가 몇 분 동안이나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 내 계산으로는 15개인데요? 레빗이 물었지. 뭐라고요? 푸가 대답했어. 15개라고요. 뭐가 15개예요? 당신 가족이요. 레빗이 물었어. 우리 가족이 어떻다고요? 푸는 코를 문지르면서 레빗이 자기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 줄 알았다고 했어. 레빗은 심드렁하게 물었지. 내가 그랬나요? 네, 당신이 말했는데. 피글렛이 안달이 나서 말했어. 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캥거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푸가 말했단다. 아, 알겠어. 레빗이 말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가루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서 캥거가 아가루가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하 라고 말하는 거지요. 푸는 연습을 해보았어. 아하, 아하, 아하. 물론 아가루를 훔치지 않았더라도 우린 아하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레빗은 부드럽게 말했지. 푸, 정말 머리라고는 없군요. 푸는 겸손하게 말했어. 알고 있어요. 레빗이 말했지. 우리가 아하 라고 하는 건 아가루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캥거에게 알리려는 거예요. 아하는 숲을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아가루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라는 뜻이고요. 난 이제 생각을 할 테니까 그동안에는 떠들지 말아요. 푸는 방 한구석으로 가서 레빗이 말한 뜻으로 아하 라고 말하려고 애써 보았단다. 때로는 레빗이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지. 푸는 생각했어.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야. 캥거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몰라.
피글렛은 좀 안절부절 못했단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로빈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그러는데 캥거는 일반적으로 더 사나운 동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대요. 난 평범하게 사나운 동물들은 두렵지 않지만 더 사나운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제 새끼를 빼앗기면 더 사나운 동물 가운데 둘만큼이나 사나워진다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하 라고 하는 건 멍청한 짓일 거예요. 레빗은 연필을 꺼내서 끝에 침을 묻혔어. 피글렛, 정말 배짱이라고는 전혀 없군요. 피글렛은 살짝 코를 킁킁거렸지. 당신이 아주 조그만 동물이라면 용기를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레빗은 부지런히 글을 써 내려가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모험에 당신이 쓸모 있는 건 당신이 아주 작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피글렛은 쓸모있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흥분해서 두려움을 까맣게 잊어버렸단다. 게다가 레빗이 캥거는 겨울철에만 사나울 뿐이고 다른 계절에는 유순한 성질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니까 피글렛은 당장 쓸모있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 푸가 슬프게 물었어. 나는요? 난 쓸모없을 건가 보죠? 피글렛이 위로했어. 신경 쓰지 마, 푸. 다음 기회도 있잖니? 아마도. 레빗은 연필을 깎으며 근엄하게 말했지. 푸가 없으면 이번 모험은 불가능해요. 피글렛은 실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단다. 하지만 푸는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서 자랑스레 중얼거렸지.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난 그런 곰이야. 레빗은 글을 쓰는 걸 마치고 말했어. 자, 이제 모두들 잘 들어요. 푸와 피글렛은 앉아서 아주 열심히 들었지. 입을 해 벌리고서 말이야. 레빗이 읽어준 건 이거야. 아가루를 사로잡는 계획. 1. 일반적인 주의사항. 캥거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빨리 달린다. 2. 더 일반적인 주의사항. 캥거는 아가루를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를 꼭 다물었을 때 말고는 아가루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 3. 따라서 아가루를 사로잡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캥거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일항참조. 4. 첫 번째 고려사항. 루가 캥거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왔을 때 피글렛이 주머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캥거는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피글렛이 아주 조그만 동물이므로. 5. 아가루처럼. 6. 그러나 캥거가 피글렛이 주머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므로 캥거는 먼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야 한다. 7. 이양참조. 8. 두 번째 고려사항. 그러나 푸가 캥거에게 아주 신나게 말을 한다면 캥거는 잠시 다른 쪽을 쳐다볼지도 모른다. 9. 바로 그때에 나는 루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10. 얼른. 11. 캥거는 나중에야 달라진 점을 발견할 것이다. 레빗은 큰 소리로 자랑스레 제 계획을 읽어 내려왔어. 레빗이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 피글렛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가 하다가 아주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단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레빗이 말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캥거가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셋이 같이요? 네. 오,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피글렛?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셋이 같이 말한다면요. 우리 셋이 같이 말한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 아하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리도 거의 잘 들리지 않을 테고요. 그런데 아까 겨울철에 대해서 한 말은 틀림없지요? 겨울철요? 네, 겨울철에만 사나워진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 좋아요. 어쨌든, 푸는요? 푸,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죠? 푸 베어가 말했어.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난 뭘 하지요? 캥거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열심히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아, 뭐에 대해서요? 아무거나 좋아하는 걸로요. 캥거한테 시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비슷한 거를 하라고요? 맞았어요. 훌륭해요. 자, 이제 갑시다. 그래서 셋은 모두 캥거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단다. 캥거와 루는 숲의 모래밭에서 조용히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 아가 루는 모래 위에서 강동강동 뛰는 연습을 하면서 쥐구멍 속으로 빠졌다가 기어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기어 나오고 하고 있었고 캥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가야, 딱 한 번만 더 뛰고 집으로 가는 거다 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쿵쿵거리면서 모래밭으로 올라왔단다. 푸였지. 푸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캥거. 캥거가 대답했어. 안녕하세요, 푸. 루가 찍찍거렸지. 내가 뛰는 것 좀 보세요. 그러더니 루는 다른 쥐구멍으로 똑 떨어졌어. 푸가 말했지. 안녕, 루. 귀여운 꼬마 친구. 캥거가 말했어. 우린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레빗. 안녕하세요, 피글렛. 레빗과 피글렛은 다른 쪽으로 해서 올라오다가 안녕하세요, 안녕, 루 하고 말했고 루는 레빗하고 피글렛한테도 제가 뛰는 모습을 봐달라고 했단다. 둘은 멈춰서서 루를 지켜보았지. 캥거도 루를 지켜보고 있었고 푸는 레빗이 윙크를 2번 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 아, 캥거, 혹시 조금이라도 시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캥거가 말했지. 거의 전혀 없지요. 아, 루, 아가야, 딱 한 번만 더 뛰고 집에 가는 거야? 루가 다시 쥐구멍에 빠지는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 레빗은 앞발로 입을 가리고 커다란 소리로 속삭였지. 어서 해요. 부가 말했단다. 시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오는 길에 짧은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근사하네요. 그러더니 캥거는 다시 루에게 말했어. 자, 루, 아기야. 레빗이 말했지. 이 시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 피글렛도 말했고. 이 시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레빗이 말했지. 아주 열심히 들으셔야 해요. 피글렛도 말했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요. 캥거가 대답했단다. 아, 네. 하지만 캥거는 여전히 아가루만 지켜보고 있었지. 레빗이 물었어. 푸, 그 시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서 시를 읊기 시작했지. 머리라고는 거의 없는 곰이 쓴 시. 월요일, 햇살은 따가운데 나는 혼자서 무척 궁금해했어. 그러면 그게 진실일까? 아닐까? 무엇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화요일,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는데 어느 누구도 좀처럼 알지 못하는
내 느낌은 점점 깊어만 갔어. 저것들이 이것들이거나 이것들이 저것들이라면 수요일, 하늘은 파란데 난 달리 아무 할 일도 없었어. 가끔 난 궁금해했지. 그것이 진실일까? 누가 무엇이고 무엇이 누구라는 것은. 목요일,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 나무 위에서는 하얀 서리가 반짝반짝 빛났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을까? 이것들이 누구 것인데 누구 것이 이것들인지를. 금요일, 네, 그렇군요. 그렇죠? 켄거는 금요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들으려고 기다리지도 않았어. 딱 한 번만 더 뛰고, 루, 아가야, 이젠 정말 집에 가야 한다. 레빗은 얼른 하라는 듯이 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푸는 재빨리 말했지. 시 얘긴데요. 저기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요? 그러더니 켄거는 다시 루에게 말했지. 자, 루. 푸는 켄거의 등 뒤를 가리켰단다. 저기 있는데요? 아니요. 그러더니 켄거는 다시 루에게 말했어. 자, 루, 아가야, 이제 안으로 들어오너라. 집에 가는 거야. 레빗이 말했어. 당신은 저기 있는 나무를 봐야 해요. 루, 내가 너를 안아서 넣어줄까? 그리고 레빗은 앞발로 루를 안아 올렸지. 푸가 말했어. 여기서 새 한 마리가 보여요. 아니, 물고기인가? 레빗이 말했어. 당신은 여기에서 저 새를 봐야 해요. 저기 물고기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피글렛도 말했어. 저건 물고기가 아니고 새예요. 레빗이 말했어. 그렇군요. 푸가 물었단다. 저 새가 찌르레기인가요? 집바퀴인가요? 레빗이 말했지. 아주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저 새가 찌르레기일까? 집바퀴일까? 마침내 켄거는 고개를 돌렸어. 켄거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레빗은 큰 소리로 자, 루, 들어가 하고 외쳤고 피글렛이 켄거의 주머니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레빗은 앞발로 루를 안고서 될 수 있는 대로 후닥닥 달아났단다. 켄거는 다시 고개를 돌렸어. 아니, 레빗은 어디 갔지요? 루, 아가야, 괜찮니? 피글렛은 켄거의 주머니 밑바닥에서 루 소리로 찍찍거렸어. 푸가 말했지. 레빗은 가야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뭔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각났던 것 같아요. 피글렛은요? 내 생각에는 피글렛도 동시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어쨌든 우리도 집에 가봐야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푸. 켄거는 3번 공중공중 뛰더니 사라져버렸단다. 푸는 켄거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지. 나도 저렇게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어. 꼭 그렇다니까. 하지만 피글렛은 문득문득 캥거가 이렇게 뛸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랐단다. 가끔 피글렛은 숲을 가로질러서 집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때면 자기가 새였으면 좋겠다고 바랐었는데 지금은 캥거의 주머니 밑바닥에서 들썩들썩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나는 거라면 난 다시는 정말로 이런 짓 안 할 거야. 위로 솟구치면서 피글렛은 이렇게 소리쳤어. 우와! 아래로 내려앉으면서는 이렇게 소리질렀고. 아야! 켄건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글렛은 내내 소리를 질러댔어. 와, 아야, 와, 아야, 와, 아야. 물론 캥거는 주머니를 열어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챘어. 잠깐 동안은 자기가 기겁한 줄 알았지만 곧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다는 걸 알았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이 루한테 나쁜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캥거는 혼잣말을 했지. 딴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거라면 나도 놀려줘야지. 캥거는 주머니에서 피글렛을 꺼냈어. 자, 루, 아가야, 잘 시간이다. 피글렛은 소름 끼치는 여행을 끝내고 나서도 성의껏 말했단다. 아하. 하지만 별로 쓸만한 아하가 아니어서 캥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 캥거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지. 우선 목욕부터 해야지. 피글렛은 겁먹은 표정으로 누구 딴 친구가 없나 두리번거렸어. 아하. 하지만 딴 친구들은 거기에 없었단다. 레빗은 자기 집에서 아가루와 놀고 있었는데 매분마다 아가루가 점점 더 귀엽게 느껴졌거든. 푸는 캥거처럼 되겠다고 마음 먹고서 뛰는 연습을 하느라 아직도 모래밭에 남아있었고 캥거는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 오늘 밤에 찬물로 목욕을 해도 괜찮을지 정말 잘 모르겠구나. 루, 아가야, 찬물로 목욕을 하겠니? 어떤 목욕이든 절대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피글렛은 오랫동안 부르르르 몸서리를 치더니 한껏 용감한 목소리로 말했지. 캥거,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군요. 캥거는 목욕물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우리 귀여운 루는 재미있기도 하지. 피글렛은 소리를 질렀어. 난 루가 아니에요. 난 피글렛이에요. 캥거는 어르듯이 말했어. 그럼 아가야, 그렇지? 목소리까지 피글렛 흉내를 내고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똑똑한지. 캥거는 찬장에서 큼지막한 노란색 비누를 꺼내며 말을 이었어. 다음에는 우리 피글렛이 뭘 하려는 걸까? 피글렛은 소리를 질렀지. 안 보여요? 눈도 없어요? 날 좀 보라고요. 캥거는 약간 엄하게 말했어.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루? 아가야, 어제 엄마가 인상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피글렛처럼 인상을 쓰고 다니면 이 다음에 커서 정말 피글렛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되겠니? 자, 이제 목욕통에 들어가고 다시는 엄마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해주렴. 피글렛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목욕통 속에 들어가 있었고 캥거가 비누 거품이 잔뜩 일어난 커다란 수건으로 피글렛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지. 피글렛은 소리를 질렀단다. 아야, 내보내주세요. 난 피글렛이라고요. 입을 벌리면 안 돼, 아가야. 입속에 비누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거봐라,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당, 당, 당신은 일부러 그랬어요. 피글렛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글바글 거품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쩌다가 비누 거품이 잔뜩 묻은 수건이 입안에 쑤셔 박혔어. 캥거가 말했어. 그래, 아가야.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 캥거는 어느새 목욕통에서 피글렛을 꺼내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지. 자, 이제 약을 먹고 자자꾸나? 무, 무슨 약이요? 키도 자라고 몸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란다, 아가야. 이 다음에 자라서 피글렛처럼 조그맣고 골골거리고 싶진 않지? 그렇지? 자, 그럼.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 캥거가 대답했어.
들어오세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들어왔단다. 피글렛은 소리를 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크리스토퍼 로빈! 캥거한테 내가 누구인지 말 좀 해줘. 캥거가 나더러 계속 루래. 난 루가 아니지? 그렇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피글렛을 아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 넌 루일 리가 없어. 내가 방금 전에 레빈네 집에서 놀고 있는 루를 보고 왔으니까. 캥거가 말했지. 어머, 어쩌면 그런 일이? 어쩌면 내가 그런 실수를... 피글렛이 말했어.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난 피글렛이라고요. 크리스토퍼 로빈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단다. 아, 넌 피글렛이 아니야. 난 피글렛을 잘 아는데 피글렛은 너하고 색깔이 많이 다르거든. 피글렛은 지금 막 목욕을 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려다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딴 얘기를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캥거가 약숟가락을 피글렛의 입에 쑤셔 넣더니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약도 먹어 버릇하면 꽤 맛이 좋다고 했지. 캥거가 말했어. 얘가 피글렛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푼의 친척일 거야. 조카나 삼촌, 뭐 그런 거 아닐까? 캥거는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더니 어떤 이름으로든 불러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푸텔이라고 부를래. 헨리 푸텔을 줄인 이름이야. 이름이 결정되는 순간에 헨리 푸텔은 바둥바둥 캥거의 팔에서 빠져나와서 방바닥으로 뛰어내렸지. 정말 기쁘게도 크리스토퍼 로빈이 문을 열어둔 채로 들어왔거든. 헨리 푸텔 피글렛은 자기 집 코앞에 닿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달렸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집에서 100m쯤 되는 곳에서 우뚝 멈춰서서 그 나머지 길은 대굴대굴 굴러갔단다. 그 멋지고 편안한 색깔을 되찾으려 했던 거야. 그래서 캥거와 루는 숲에서 살게 되었지. 화요일마다 루는 멋진 친구 레빗과 같이 놀았고 화요일마다 캥거는 멋진 친구 푸에게 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놀았고 화요일마다 피글렛은 멋진 친구 크리스토퍼 로빈과 같이 놀았지. 그래서 모두들 다시 행복하게 되었대. 티거가 처음으로 숲에 찾아와서 아침밥을 먹는 이야기. 위니 더 푸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귀를 기울였어. 푸는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촛불을 켜들고 누가 꿀찬장에 침입하려는 건 아닌가 살펴보려고 쿵쿵거리며 방을 가로질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시 쿵쿵거리며 돌아와서는 촛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갔단다.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온 거야. 피글렛, 너니? 하지만 아니었어. 들어와, 크리스토퍼 로빈. 하지만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러지 않았고 푸는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 그건 내일 얘기예요, 이유르. 하지만 그 소리는 끊이질 않았어. 그게 뭐든 간에가 이렇게 말했지. 워로우, 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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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푸는 자기가 전혀 졸리지 않다는 걸 알았단다. 저게 뭐람? 숲에는 아주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건 다른 거야. 으르릉도 아니고 가르릉도 아니고 멍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 한 편을 읽기 전에 내는 소리도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소리이고 낯선 동물이 내는 소리야. 게다가 그 동물은 우리 집 문 밖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그 동물한테 소리를 내지 말라고 부탁해야겠다. 푸는 침대에서 나와서 앞문을 열었어. 푸는 그게 뭐든 간에가 밖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안녕하세요. 그게 뭐든 간에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푸가 말했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가 말했고, 아, 거기에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그 낯선 동물은 언제까지나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말했지. 안녕하세요. 푸는 네 번째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누구세요? 라고 말했어. 목소리가 대답했지. 나예요. 푸가 말했어. 아, 어쨌든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그게 뭐든 간에는 이리로 왔고 그게 뭐든 간에와 푸는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단다. 푸가 말했지. 난 푸야. 티거가 말했어. 난 티거예요. 푸가 말했어. 아, 푸는 이런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푸가 물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널 아니? 티거가 말했지. 물론이지요. 어쨌든 지금은 한밤중인데 한밤중은 잠을 자기에 딱 맞는 시간이야.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아침으로 꿀을 먹자. 티거들도 꿀을 좋아하니? 티거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 티거들은 뭐든지 다 좋아해요. 그러면 티거들은 마룻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니까 난 다시 침대로 갈게. 나머지 일은 아침에 하자. 잘 자. 푸는 침대로 돌아가서 깊이 골아 떨어졌단다. 아침에 푸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티거였어. 푸가 말했지. 안녕? 티거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푸는 침대에서 나와서 거울이 뭔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막 재미있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티거가 말했단다. 잠깐만 실례하겠어요. 식탁 위로 뭔가가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티거는 워러우 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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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고 소리를 내지르면서 식탁보의 한쪽 끝을 겨냥하고 뛰어올라 식탁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더니 자기 몸에 3번 칭칭 감고는 방을 대굴대굴 굴러가서 끔찍한 사투를 벌인 뒤에 다시 머리가 밝은 곳으로 나오자 신이 나서 말했어. 내가 이겼죠? 푸는 칭칭 감긴 식탁보를 풀어주었지. 이건 내 식탁보야. 난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이건 식탁 위에 까는 거고 이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깨물려고 했을까요? 푸가 말했어. 난 그랬다고 생각 안 하는데. 티거가 말했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동작이 너무 빨랐지요. 푸는 식탁보를 다시 식탁 위에 깔고 그 위에 커다란 꿀단지를 올려놓았고 둘은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 앞에 앉았단다. 자리에 앉자마자 티거는 꿀을 한 입 가득 머금고 고개를 갸웃하고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혀로 탕부해보는 소리를 냈다가 궁리해보는 소리를 냈다가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티거는 단호하게 말했어. 티거들은 꿀을 좋아하지 않아요. 푸는 슬프고 유감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지. 아, 난 티거들은 뭐든지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꿀만 빼고 뭐든지 다요. 푸는 이 말을 듣고 꽤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가 아침밥을 먹자마자 티거를 피글렛네 집으로 데려다 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피글렛의 꿀토리를 먹어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단다.
티거가 말했어. 고마워요, 부. 꾸토리야말로 티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둘은 피글렛을 만나러 갔는데 걸어가면서 푸는 피글렛이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이니까 처음에만이라도 너무 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티거는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푸의 그림자가 자기를 보지 않을 때 그림자를 향해 통통 튀어나와서 티거들은 아침밥을 먹기 전에만 뛰고 꾸토리를 몇 개 먹고 나면 곧장 조용하고 점잖아진다고 말했지. 둘은 피글렛네 집 문을 두드렸단다. 피글렛이 말했어. 안녕, 푸. 안녕, 피글렛. 이쪽은 티거야. 오, 그래? 그러더니 피글렛은 식탁을 돌아가서 반대편에 섰어. 난 티거들이 저거보다 훨씬 작은 줄 알았는데? 티거가 말했어. 큰 건 아니에요. 푸가 말했지. 티거들은 꾸토리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야. 가엾은 티거가 여태까지 아침밥을 못 먹었거든. 피글렛은 꾸토리가 담긴 그릇을 티거 앞으로 밀었단다. 자, 먹어. 피글렛은 푸 곁으로 바짝 다가서더니 훨씬 용기가 생겨서 심드렁한 투로 말했지. 그러니까 네가 티거라고? 그렇군. 그렇군. 하지만 티거는 꾸토리를 잔뜩 물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티거는 한참 동안이나 우적우적 소리를 내다가 말했어. 에르스 오이야, 오르스. 푸하고 피글렛이 뭐라고? 하고 묻자 티거는 스쿠스이라고 말하더니 잠깐 밖으로 나갔지. 티거는 다시 들어와서 딱 잘라 말했어. 티거들은 꾸토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푸가 말했어. 하지만 티거들은 꿀만 빼고는 뭐든지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 꿀하고 꾸토리만 빼고 뭐든지 다요. 이 말을 듣고 푸는 아, 알겠어 라고 말했고 피글렛은 티거들이 꾸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말했단다. 엉겅퀴는 어때? 티거가 말했어. 엉겅퀴는 티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피글렛이 말했지. 그럼 같이 이오르한테 가보자. 그래서 셋은 출발했어. 걷고 걷고 또 걸어서 숲에서 이오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단다. 푸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이오르. 이쪽은 티거예요. 이오르가 말했어. 뭐라고? 얘는요. 푸와 피글렛은 같이 설명해 주었고 티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행복에 겨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 이오르는 티거 둘레를 한 바퀴 빙 돌더니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빙 돌았어. 이게 뭐라고 그랬지? 티거요. 아, 피글렛이 설명했어. 지금 막 왔어요. 이오르가 다시 말했어. 아, 이오르는 한참 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지. 언제 갈 건데? 푸는 이오르한테 티거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아주 좋은 친구이며 숲에 살러 왔다고 설명했고 피글렛은 티거한테 이오르는 언제나 우울하니까 이오르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설명했지. 이오르는 피글렛한테 오늘 아침은 반대로 특별히 유쾌하다고 설명했고 티거는 듣고 있는 누구한테나 아직 아침밥을 못 먹었다고 설명했어. 푸가 말했지. 난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티거들은 항상 엉겅퀴를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오르. 이오리가 말했어. 천만의 푸. 아, 이오르, 내 말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됐어, 됐어. 하지만 네 줄무늬 새 친구는
당연히 아침밥을 먹고 싶어 하겠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니? 티거요. 이리로 와라, 티거. 이효리는 어떤 엉겅퀴보다도 가장 엉겅퀴스러워 보이는 엉겅퀴들이 나 있는 땅뜨기로 앞장서서 걸어가더니 발굽을 흔들어 엉겅퀴를 가리켰단다. 내 생일날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하지만 결국엔 생일들이 다 뭐겠니? 지금은 오늘이고 내일은 가버린 거지. 마음껏 먹어라, 티거. 티거는 이효르에게 고맙다고 하고서 조금 걱정스레 풀을 쳐다보았어. 티거가 속삭였지. 이게 정말 엉겅퀴인가요? 푸가 말했어. 티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말이지요? 맞아. 알겠어요. 그래서 티거는 한 입 가득 엉겅퀴를 베어물고 우적우적거렸지. 아야! 티거는 주저앉아서 아빠를 입속에 집어넣었어. 푸가 물었어. 왜 그러니? 티거가 웅얼거렸지. 따가워요. 이유르가 말했어. 네 새 친구는 벌에 쏘인 모양이구나. 푸의 친구는 가시를 뽑아내려고 고개를 흔들어대다가 멈추더니 티거들은 엉겅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단다. 이유르가 물었어. 그럼 완벽하게 좋은 걸 찾아보지 그러니? 푸가 말했어. 하지만 티거들은 꿀이랑 꾸토리만 빼고 뭐든지 다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티거가 말했지. 그리고 엉겅퀴하고요. 그러면서 티거는 혀를 빼물고 뱅뱅 돌면서 뛰어다녔어. 푸는 슬픈 표정으로 티거를 바라보았어. 푸는 피글렛한테 물었지. 이제 어떻게 하지? 피글렛은 그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푸가 묻자마자 크리스토퍼 로빈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요르가 말했어. 켄과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러더니 이요르는 푸한테 다가가서 커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어. 네 친구한테 어디 다른 데에 가서 운동하라고 말해주겠니? 난 곧 점심을 먹을 건데 내가 먹기 직전에 누가 그 위를 통통 튀어다니는 건 싫거든. 사소한 일이고 내가 좀 까탈스럽게 구는 건진 몰라도 우리들 모두가 자기만의 그만한 방식을 가지고 있잖니. 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티거를 불렀지. 같이 가서 캥거를 만나보자. 캥거는 분명히 네가 좋아할 만한 아침거리를 잔뜩 가지고 있을 거야. 티거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푸와 피글렛한테로 뛰어왔단다. 티거는 다정하게 활짝 웃으면서 설명했어. 따가워서 그래요. 가요. 그러더니 티거는 쌩 하고 달려왔어. 푸와 피글렛은 티거 뒤에서 천천히 걸어갔지. 걸어가는 동안에 피글렛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 푸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시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시를 다 생각하고 나서 푸는 읊기 시작했어. 가엾은 꼬마 티거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절대로 더 잘할 수 없을 텐데. 티거는 꿀이랑 꾸토리랑 엉겅퀴를 좋아하지 않아. 그 맛과 빳빳한 털 때문이야. 하지만 동물이 좋아하는 근사한 것들은 죄다 삼키기에 나쁘거나 너무 찔리기 쉬운걸? 피글렛이 말했지. 어쨌든 티거는 지금도 충분히 큰데. 정말로 아주 큰 건 아니야. 글쎄,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푸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더니 혼자 중얼거렸어. 하지만 티거가 몇 킬로그램이든 몇 실링이든 몇 온스이든 티거는 튀기 때문에 언제나 더 커 보이지. 푸가 말했어. 이게 시 전체야. 피글렛, 마음에 드니? 실링 부분만 빼고 그 말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푸가 설명했단다. 그 말이 킬로그램 뒤에 오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넣은 거야. 뭐를 오게 하는 게 씨를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피글렛이 말했어. 난 몰랐어. 디거는 줄곧 앞에서 통통 튀어가고 있었는데 가끔씩 뒤를 돌아보고 이 길이 맞아요? 하고 물었지. 이제 드디어 셋은 켄건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곳에 있었어. 디거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달려들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지. 아, 너구나, 디거. 난 네가 딴 데에 있을 줄 알았는데. 디거는 뽐내며 말했지. 나 숲에서 이것저것 발견했다. 푸 한 마리랑 피글렛 한 마리랑 이오르 한 마리는 발견했는데 아침은 못 발견했어. 푸하고 피글렛이 다가와서 크리스토퍼 로빈을 껴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어. 푸가 물었지. 너 티거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 크리스토퍼 로빈이 대답했지. 아주 열심히 생각해 봤다면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난 티거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티거가 말했어. 알아. 뭐든지 다 좋아해. 세상에서 꿀하고 꾸토리하고 그리고 그 따가운 건 뭐라고 그랬죠? 엉겅퀴. 맞아. 그것들만 빼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아, 어쨌든 그러면 캥거가 너한테 아침을 좀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넷은 캥거네 집으로 들어갔단다. 루는 안녕하세요, 푸. 안녕하세요, 피글렛. 이라고 말하더니 안녕, 티거. 라고 두 번이나 말했어. 이 말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우습게 들렸거든. 넷은 캥거에게 뭘 원하는지를 얘기했고 캥거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지. 그럼 내 찬장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티거 아가야? 캥거는 티거가 아무리 커 보여도 루만큼이나 따뜻하게 대접받기를 바란다는 걸 바로 알아챈 거야. 푸가 말했어. 나도 봐도 될까요? 푸는 슬슬 11시스럽게 느끼고 있었거든. 푸는 찬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연유 깡통을 발견했는데 뭔가가 티거들은 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깡통을 구석에 외따로 밀어놓고 아무도 가로채 가지 못하게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았어. 그런데 코를 여기로 들이밀고 앞발을 저기로 들이밀수록 티거는 점점 더 티거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잔뜩 발견했어. 잔장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죄다 발견했는데도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게 없어서 티거는 캥거에게 말했단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캥거와 크리스토퍼 로빈과 피글렛은 모두 루 옆에 둘러서서 루가 메가 농축액을 먹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 루가 말했어. 꼭 먹어야 돼요? 캥거가 말했어. 자, 루 아가야, 네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디거는 피글렛한테 소곤거렸어. 저게 뭐예요? 피글렛이 말했지. 루가 먹는 허약체질 개선제야. 루는 저걸 끔찍히 싫어해. 그래서 티거는 가까이 다가가 루가 앉은 의자 등 뒤에 기대어 서더니 갑자기 혀를 쑥 내밀고 펄쩍 튀어올라서 그걸 꿀꺽 삼켜버렸어. 캥거는 아 하고 외치며 공중 뛰어올랐다가 숟가락이 막 사라지려는 순간에 휙 낚아채서 티거의 입에서 안전하게 숟가락을 빼냈지. 하지만 메가 농축액은 벌써 사라져버렸단다. 캥거가 말했어. 티거? 아가야? 루는 행복하게 말했어. 티거가 내 약을 먹어치웠어요. 티거가 내 약을 먹어치웠어요. 티거가 내 약을 먹어치웠어요. 루는 그 말이 기가 막히는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고 나서 티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고는 혀로 턱을 핥고 또 핥았어. 어쩌다가 입 밖에 묻어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평화로운 미소가 티거의 얼굴에 떠올랐단다. 그러니까 이게 티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서 티거는 그 뒤로 언제나 캥건의 집에 살면서 아침으로도 저녁으로도 간식으로도 메가 농축액을 먹게 된 거란다. 가끔씩 캥거는 티거가 튼튼해져야겠다 싶으면 식후에 루의 아침밥 한두 숟가락을 약으로 먹였지. 피글렛은 푸한테 말했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티거가 벌써 충분히 튼튼한 것 같은데.